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됐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요 목에 통증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네, 이 통증이 원래 있던 분들은 이제 기온이 네. 내려가니까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아프지 않았던 분들도 새롭게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목에 있는 통증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목 디스크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추울 때 저 진짜 목에 통증이 좀 네네. 심했거든요. 이렇게 좀 추워지게 되면 목이나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디스크로 병원을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봤을 때 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동량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허리 쪽에 디스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움츠러들게 되겠죠. 이때 목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과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훨씬 더 급하게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이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목이 아픈 경우에 증상이 있으면 다 목 디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육과 인대 쪽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 목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에는 총 7개의 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로 신경이 총 8쌍의 신경이 나오게 돼요. 자,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나 인대가 굳는 것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한 이틀, 3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되거나 그다음에 상부 쪽에서 내려가는 신경들, 그다음에 하부 쪽에서 내려가는 신경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부 쪽에서 내려가는 신경들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뭐 목에 통증이 있으면서 팔이 저리다 아니면 등 쪽으로 통증이 타고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상부 쪽의 증상들이 조금 더 비특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현기증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목의 디스크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주 일상적인 증상들이 목 디스크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별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뭐 요즘 보면 스마트폰, 컴퓨터 너무나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목 디스크 환자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유가 자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쓸 때 그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가장 오른쪽의 그림이 가장 정상적인 내 목의 상태,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꼿꼿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도 잘 들려있는 상황이죠.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왼쪽 편이나 아니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등이 많이 구부정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의 목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자, 정상적인 목은 꼿꼿이 앉아있을 때 C자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자, 목이 앞으로 쭉 뻗어 있는 상태를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북목 또는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등이 굽은 상태가 되고 목이 앞으로 쭉 빠진 상태가 되면 원래 C자의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될 목이 일자로 곧게 바로 서게 되거든요. 자,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디스크 앞쪽으로 압력이 많이 가해지고 뒤쪽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디스크가 튀어나가기 쉬워지는 거죠. 결국 신경을 자극하고 목에 통증이 생기고 팔이 저리고 일반적인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네. 목이 통증이 생기면 목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명절에 고향에 가는데 운전을 오래 했다든가 또는 한번 접촉사고가 나서 충격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피로감이 쌓였다든가 아니면 한 번의 외상으로도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방금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피로감이 쌓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내 목에서 디스크는 어느 정도는 근육과 인대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로감이 누적이 된 상태라면 내 목을 받쳐주는 근육들의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때는 직접적인 충격이나 직접적인 하중이 모두 디스크랑 아니면 뼈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 디스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의 문제들이 누적돼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디스크가 조금씩 손상되는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목을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 운동을 하다가 목을 순간적으로 살짝 삐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누적이 됐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조그만한 접촉사고에도 디스크가 빵 하고 터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아주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에서 갑자기 디스크가 튀어나왔어요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증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증상 말씀하셨는데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보통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합니까? 네, 제가 세 가지의 주요한 증세들을 순서별로 정리를 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 것들이 목 뒤쪽에서 그리고 어깨 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전조 증상처럼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환자분들은 보통 이때 내가 잠을 잘못 잤구나 아니면 약간 삐끗했구나 담이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자, 점차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어깨 쪽으로 그리고 등 쪽으로 통증이 타고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나타납니다. 활동을 할 때만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자려고 누워 있을 때 이때도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활동 시에만 통증이 나타나는 근육과 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팔 쪽으로 그리고 손 쪽으로 떨리거나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남의 사이 같다라는 이런 느낌들도 같이 동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 쪽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틀, 3일 뒤에도 가만히 있을 때도 어깨 쪽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병원에 가는 게 조금 번거롭고 네. 좀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좀 네. 참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좀 받아보셔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는 디스크 환자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기기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돼 있고요. 지금 이 환자분도 어깨 쪽의 통증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셨던 환자분인데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담이 걸렸나 보다 아니면 어깨가 좀 뭉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결국 검사를 통해서 안쪽에 지금 5번하고 6번 쪽에 디스크가 판명이 됐습니다. 네, 검사를 통해서 이제 증상들을 발현을 봤으니까 목에 대한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목의 추나 치료라는 교정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나 치료. 네. 해당하는 부위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약침 치료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환자에 해당하는 통증에 대한 부위들의 한약재에서 추출한 용액을 주입을 함으로써 항염증 효과 그리고 근육의 이완 효과 이렇게 두 가지를 노리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동작침이라고 해서 침을 꽂은 상태에서 환자분의 목의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안 아프신가요? 괜찮으신가 보네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침을 맞은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라고 다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을 맞은 상태에서 동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육의 이완의 효과를 훨씬 더 크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셀프로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침을 맞고도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게 가능합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목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 지금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네네.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진단 과정을 거칠까요? 네, 병원에 오시면 일단 환자분들의 증상을 먼저 청취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 이런 부분들을 문진을 통해서 예진을 거치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엑스레이라는 기본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제가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았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랑 그다음에 환자의 증상이랑 그다음에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만족이 된다면 그때는 정밀 검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MRI나 아니면 CT 같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네. 안쪽이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스크의 증상들을 보고 우리가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진단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어떤 치료를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고 검사를 통해서 목 디스크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영상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을 다시 한번 열어줘야 되겠죠. 예, 추나요법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삐뚤어진 자세들을 먼저 바로 맞춰주게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환자분의 결국 목 디스크는 통증이나 아니면 저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약침, 한약에서 추출한 용액을 환부에다 직접 넣어주는 것들을 약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쯤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봉침 또는 벌침, 조금 더 영증 효과를 이제 줄여주는 것들에 특화된 그런 이제 치료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벌의 독에서 추출한 용액을 또 넣어주는 것들을 봉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증에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작침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봤을 때 침을 맞은 상태에서 동작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디스크가 발생을 하고 신경에 자극이 생겼을 때는 그 주변 조직들이 꽉 하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운동량이 거의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다시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작침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튀어나간 디스크랑 그다음에 신경에 손상이 온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다시 또 구조적인 손상들을 복구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때는 한약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한약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구조적인 상처가 생긴 부분들을 세살에 돋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법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프다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네, 네. 방법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호전된 분들의 예가 있을까요? 네. 지금 환자분의 한 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MRI 먼저 한번 볼게요. 63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도 평소 때는 크게 통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을 내원해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서 목 쪽이랑 팔 쪽으로 저리고 아프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해주셨던 그런 케이스였고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찍고 환자분들의 증상을 청취를 해보니까 뭔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생을 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바로 MRI라는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동그라미 안에 자, 뼈가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있고 안쪽에 까만색의 디스크가 하나씩 위치를 해 있고 뒤에 신경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6번하고 7번 쪽에서 뭔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디스크가 뒤쪽으로 터져 나간 부분들이라고 아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상부 쪽에서는 지금 크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없는데 유독 6번하고 7번 쪽에서 볼록하고 그러네요. 튀어나가서 뒤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네. 압박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증상들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허리 디스크랑 비교해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 환자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시행을 해봤죠. 먼저 강력하게 디스크의 흡수를 도와주고 신경 재생을 도와주는 약들을 투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의 통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침요법을 또 심경근 회복술이라는 고농도의 약침요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투여를 하고 통증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추나요법들을 시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MRI를 다시 한번 찍어본 네. 거예요.
디스크의 흡수가 충분히 나타나고 오.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목 디스크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통증에서 끝나기는 하지만 팔에 힘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대소변에 장애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마비 증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아주 한 20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습니까? 네, 특별하게 한방 치료는 이제 인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네. 없겠습니다. 네. 다만 본인의 증상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드십니까? 저는 한두 잔 정도를 마시는데 이 적당량의 커피는 뭐 집중력도 높이게 해주고 또 뇌졸중의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지만은 과하게 되면 이제 또 부작용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카페인 때문인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7가지 증상이 심하다. 그렇다면 커피를 드시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두통, 불면, 짜증, 긴장, 또 잦은 배뇨, 빠른 심장 박동과 근육의 떨림이 있다면 너무 심하게 많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적당하게 커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